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나 위치 추적기를 발견해 그때마다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가 부착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카센터를 방문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2월 2일 피의자 김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1, 2, 3호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도 안 된 시점에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로 위치 추적기들을 확보한 경찰이 한 조치는 해당 장치들을 국과수에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맞는지, 피의자 지문이 있는지 등을 국과수에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경찰은 정작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폭행 등 범죄 전력들이 있는 데다 지난해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김 씨가 실제 위치 추적기 설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행위란 걸 신속하게 확인했다면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잠정 조치 1, 2, 3호보다 강력한 구치소 유치나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 조치 3의 2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인하지 않은 건 내부 감찰 대상이 될 걸로 보인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살해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피해자가 위치 추적기를 신고했을 때 경찰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보는데요. 이걸 국과수에까지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동용 위치 추적기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석이 있어 숨기기 용이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매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런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걸 확인하고 경찰에 2번씩이나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피의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피해자의 직장이든 집 앞이든 주차된 차량까지 와서 이걸 부착했다는 건 이미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걸로 봐야겠죠. 유치장에 가두진 않더라도 적어도 가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 경보를 울리게 하는 잠정 조치 3의 2호를 신청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경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이번 사건 조치에 대한 경찰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이 또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휘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 사건 15,000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을 동시에 집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경찰 발표를 보면 이때도 이름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입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동시 신청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를 공유하겠다와 같이 오늘 방안과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자 이미 있는 대책들을 급하게 다시 또 꺼내든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민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주시은입니다. 오른쪽에 구독 버튼 보이시나요?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 궁금하시다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 SBS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